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차드의 밤의 노트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레버리지라는 론 무어 작가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계속 바쁜데 그런데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40대가 되면 이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해라. 남들보다 더 노력해라. 버텨라.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성실함의 한계치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은 늘어나지 않고 몸은 하나뿐이고 월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40대가 되면 불안이 시작됩니다. 레버리지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내 시간과 노동을 대신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본,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시스템, 네 번째는 미디어 또는 컨텐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레버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직장인의 일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출근해야 일이 되고 내가 일해야만 결과가 나오고 내가 쉬면 모든 게 멈춘다. 그래서 아무리 성실해도 불안합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레버리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은 내가 없어도 과연 잘 돌아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없으면 누군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쌓일수록 조금씩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물론 처음부터 레버리지가 생기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돈도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제가 쓰죠.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험의 복리와도 연결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경험의 복리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이전에 만들었는데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시점입니다. 레버리지가 생기기 전에 가장 힘든 구간에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파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는다. 40대는 시간을 늘릴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야근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의 전략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잘 분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레버리지 같은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일단 돈부터 벌고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이 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버리지는 여유가 생기면 만드는 게 아니라 바쁠 때 조금씩 준비해야 나중에 작동합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주말에 몇 시간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이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연습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제가 온라인 사업, 컨텐츠, 시스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미래의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가 없는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없어도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일은 회사 밖에서 은퇴 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배 일을 배워서 인테리어 할 때 도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프거나 제가 없으면 일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은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멈추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레버리지는 내가 없어도 일이 계속될 수 있는 일, 그것에 집중하고, 처음에는 물론 내가 일을 하고 세팅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어느 정도 세팅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내가 없어도 계속 일이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연습, 의식적인 연습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책을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앞에 이렇게 또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문장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반에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당장의 수익보다 성장을 위한 전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거절 없이는 발전도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 책에서 많이 배우는데, 거절할 때마다 저한테 시간의 자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에 당신이 일부가 될 것이다. 네, 이 말도 맞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저를 끌고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최대한 최소화해야겠죠.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좀 심오하죠.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당장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수정하면서 마지막에 완벽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뭐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고 진행을 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튜닝하면서 마지막에 완벽해지는 것이다.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제가 원띵이라는 책 그 설명을 한번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개념을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다른 책의 얘기긴 하지만 그 원띵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 레버리지라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원띵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원띵이 한 번에 하나씩 잘게 쪼개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삶에서 직면하고 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 도미노처럼 도미노도 앞에 있는 말뚝을 넘어뜨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따라락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띵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직면에 있는 문제를 한 가지를 해결했을 때 이 모두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집중하자. 또 그게 레버리지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돈을 많이 벌면 웬만한 문제들은 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대출, 빚이라는 문제, 생활비라는 문제, 교육비라는 문제, 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다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뭐 시간이 없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면 나 대신에 내가 할 일을 다른 분한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 없음의 문제까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자체가 그 한 가지만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약간 원띵의 개념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 원띵이라는 책을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약간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오늘 제가 들고 온 책 레버리지라는 책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이 레버리지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살다가 삶이 끝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구조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회사 밖에서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이 일은 나중에 내가 없어도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밤의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아니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